썰그. 끄덕. 이 이야기는 채널 주인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실제로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다. 그날은 친구가 썸녀에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방과 후에 나랑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여 고백 선물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네. 고백을 하는데 선물을 왜 준비하는 거야? 발렌타인데이냐? 내 뭐. 그만큼 간절하신 거지. 그럼 썸녀 있으면 말이라도 해주던가. 뭔 갑자기 오늘 썸녀한테 고백하는 거 도와달래? 전화 왔다. 응, 학원 끝났어? 썸녀가 쪼꼬미 선아야? 왜? 키가 작고 이름이 선아인가 보지 뭐. 별명 센스학원 키 작으면 쪼꼬미 선아 말고 안지나 선아 어때? 응, 그때 보자. 아니야 내가 집 앞으로 갈게. 응, 오케이 10시에 보기로 했다. 고백하는데 우리도 보러 가자. 콜? 오케이. 선아도 내 친구들 엄청 보고 싶어 했어서 숨어있다가 고백 성공하면 그냥 니들이 나와서 서프라이즈 해라. 오케이, 신호주면 쌈바 춤추면서 나온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의 고백을 지켜보려고 김선아와 만나기로 한 장소 근처에 숨어 있었다. 니들은 여기 주차장 계단 쪽에 숨어있어. 저쪽 정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내가 오케이 사인 보내면 고백 성공한 거니까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면서 나와. 응, 근데 우리 학교 아니라면 어디 학교야? 자퇴했어. 에? 왜? 비밀. 친구 사이에? 절교하지 뭐. 유감. 암튼 나 이제 정자 쪽 가 있는다. 오케이, 잘해라. 그렇게 친구가 정자에 갔고 우린 숨어서 지켜보다 김선아가 나오지 않자 딴짓을 하고 있었다. 응? 야, 뭐야, 왔는데? 뭐야, 진짜네? 언제 왔냐? 친구는 정자에 김선아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한다.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친구는 김선아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핸드폰만 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희성 고백을 하는 거야?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야? 기다려봐, 곧 고백 성공해서 사인 주겠지. 이러다 차 있는 거 아니냐? 설마. 뭐야, 이성한테 전화 오는데? 받아봐. 썸녀랑 같이 있는데 전화를 왜 해? 뭐래, 전화 좀 늦는다 그래서 전화한 건데. 뭐? 그럼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뭐야? 내 옆에 뭐?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야, 너 옆에 빨간 패딩은 누구야? 아, 무섭게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여기 나밖에 없다니까. 뭘 없어, 지금 옆에 빨간 패딩 입은 여자 있잖아. 야, 무슨 빨간 패딩이야? 흰색 패딩이잖아.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기 보면 빨간 패딩인데? 아니 흰색이고 빨간색이고 여기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 저거 뭐야? 그 순간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비명만 지르며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도망쳤다. 계속 도망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우린 불불이 흩어진 상태였다. 급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 있어 결국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가 내일 학교에서 얘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야 만다. 야, 결국에 사귀기로는 했는데 어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겁만 주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 수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무서워서 그랬다. 미안. 야, 근데 겁준 게 아니라 진짜 패딩 입은 여자 봐서 소리 지른 거라니까. 근데 나 패딩 때문에 비명 지른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때 전화로 아무도 없다는 얘기 듣고 희성이 쪽 봤는데 갑자기 날 쳐다보고 있었어. 뭐? 야, 확실하게 본 거 맞아? 응, 확실해. 아니 어제 그거 도대체 뭐야? 나 무서워서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아이씨. 야, 다들 야자 끝나고 시간 돼? 난 돼. 나도. 근데 왜? 이거로 할 얘기 있어서 끝나고 얘기 좀 하자. 나 사실 너희한테 얘기 못한 거 있었어. 내가 선아 자퇴했다고 했잖아. 그게 왜? 왜 자퇴했는데? 그게 선아가 귀신 들려서 자퇴한 거래. 뭐? 뭐래, 뭔 귀신이 들려? 헌증 있냐? 나도 처음엔 자퇴한 이유 말해주기 싫어서 장난으로 말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어제 니들 귀신 봤다 해서 괜히 신경 쓰여가지고 사귀기로 한 다음에 물어봤거든. 자기 쫓아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 환청 감각을 듣고 보거나 기억을 잃기도 한대. 야, 넌 그걸 믿냐? 그럼 어제 니들이 본 귀신은 뭐냐고? 그건 아니 잠깐만, 그럼 너도 걔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섬뜩한데? 귀신 들렸다는 게 진짜일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가 해결하긴 했대. 뭘 해결해? 귀신을? 야, 무슨 엄마가 귀신을 해결해? 그걸 진짜 믿어? 그 엄마가 무당이래. 그래? 야, 느낌이 너무 안 좋아.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선아가 너희들 만나고 싶대. 뭐? 우리를 왜? 친구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고.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데. 뭐 지금? 어이, 싫어, 무서워. 나도. 그리고 나 이제 통금 있어서 집 가야 돼. 나도. 오모백 넌 왜? 통금 있는 거 니들도 알잖아. 박대기랑 만나. 알았어. 아니, 나는 통금이 없긴 한데 혼자는 좀 그래. 선아한테 선아 무서워서 전부 다 갔다 하면 내가 뭐가 되냐? 댕이야 제발. 알았어. 그렇게 친구들은 통금 핑계를 대고 집에 갔고 난 귀신 들렸다는 김선아를 만나기로 하였다. 사실 나도 핑계를 대고 집에 갈 수 있었으나 귀신 들린 김선아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다. 그렇게 우리는 공원에서 약 20분 정도를 기다렸을 때쯤 안녕하세요. 김선아가 도착했다.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리 전혀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밤마다 꼭 한두 명씩 있는 남자애들에게 인기도 많고 밝고 귀여운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그날은 한겨울이기에 너무 추웠지만 이미 늦은 밤이라 고등학생인 우리끼리 마땅히 들어가 대화를 나눌 곳이 없었다. 그러다 김선아가 오늘 자신의 집이 비니 자신의 집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우린 김선아의 집으로 향했다. 김선아의 집은 가족이 살기엔 조그만한 원룸이었다. 그렇게 셋이 조그만한 식탁에 앉아 어제 본 귀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영정사진이 벽 한가운데에 걸려있었다. 집에다가 영정사진을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꺼림칙했다. 저기 저 벽에 걸려있는 거 뭐야? 영정 사진인가? 아, 우리 아버지 영정 사진이야. 아 그렇구나. 선아야 아버지 돌아가셨었구나. 응, 말 못해서 미안. 아니야 선아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몰라줘서 미안. 괜찮아. 사실 아빠 죽음도 어제 너희들이 본 귀신이랑 연관되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그 귀신 도대체 뭐야? 김선아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어제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서 설명해줬다. 몇 년 전 상냥했던 김선아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밤마다 누군가를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기괴한 동작들까지 했으며 가족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해갔다고 했다. 무당인 김선아의 엄마는 아버지가 귀신이 쓰였다며 구술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버지가 떠나자 그 귀신은 김선아의 곁으로 따라붙었고 어제 우리가 본 귀신이 그 귀신이라고 한다. 사실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어제 우리가 겪었던 일들과 김선아의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귀신 본 거면 우리도 무슨 문제 생겨? 아, 그게 뭐야? 너잖아요? 아니? 그럼 누구야? 에? 뭐야? 이거 핸드폰 너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선아 핸드폰 여기 있는데. 에? 그럼 이 핸드폰은 누구 거야? 계속 전화 오는... 아빠한테 전화 오는데? 야 김선아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선아야 너 폰 두 개야? 저거 너 핸드폰 아니지? 들켰네. 야, 폰 내놔. 뭐? 폰 내놓으라고! 야 이거 너 폰 맞지? 너 뭐야? 너 왜 핸드폰이 두 개야? 폰 내놔! 지연아 잘 돼가니? 아빠 망했으니까 빨리 지금 집에 와봐! 우린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며 즉시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선아가 아닌 지연이었다. 더군다나 아버지도 살아있었다. 그럼 집안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그 섬뜩한 이야기들은 대체 뭐였던 걸까? 내 친구는 겁에 질려 그날 바로 번호를 바꿨고 김선아 아니 지연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다. 주변에서 지연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럼 우리 셋이 동시에 본 귀신은 뭐였던 걸까? 우리 모두가 같은 헛것을 본 것이었던 걸까? 게다가 우리가 귀신을 보기 훨씬 전부터 지연이 우리 친구에게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했던 거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 이 이야기는 썰구 운영자의 댕이인 내가 고등학생 때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다. 이때 난 핸드폰을 바꿀 생각에 신나하고 있었다. 와, 드디어 핸드폰 바꾸네. 3년 동안 이거 어떻게 썼냐 나. 댕이 핸드폰 바꾸니까 그렇게 좋아? 어서오세요 손님, 어떤 거 찾으세요? 엄마, 핸드폰 갤럭시 새로 나온 걸로 바꿔줄 거지? 얘가 쓸 거라 학생이 쓸만한 가장 싼 걸로 주세요. 얘가 표정이 왜 이래? 실은 바꾸지 말던가. 아니야. 바꾸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렇게 난 핸드폰을 바꿨고 2-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기괴한 현상이 나타났다. 아니 미드티머 뭔데? 미드티머 하나 때문에 지네 진짜. 그러니까 그냥 닫지는 할걸. 뭐야? 야, 니 전화 온 거 아니야? 뭐지? 나 벨소리 저게 아닌데. 빨리 꺼봐, 시끄러. 지금 한타는데 어떻게 가? 폰 침대에 있어. 잘렸다. 나 폰 확인하고 올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전화 온 게 아니네? 그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뭐 어플 켜졌나? 뭐야, 아무 어플도 없는데, 이거 왜 계속 나는 거야? 폰 껐다 켜야겠다. 뭐 전화했냐? 아니, 폰 실행 중인 어플도 없는데 이상한 처음 듣는 악기 소리 나길래 그냥 껐다 켰어. 조금 소름인데? 그건 뭐냐? 야, 우리 7연패인 게 더 소름이거든? 나 좀 한 판만 이기고 자고 싶다. 나는 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이라 하기도 뭐한 정체불명의 멜로디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단순 핸드폰 렉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그날 밤 뭔 소리야. 진짜 또 저 소리. 왜 안 움직여? 뭐야, 나 가위 눌린 건가? 나 가위 눌린 적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뭔 가위야. 진짜 저 핸드폰 꺼야 되는데 가위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눈까지 흐리네. 나는 이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 당황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거 왜 이래? 뭐야 진짜! 나는 가위 현상 때문에 환청을 들은 건지 아니면 핸드폰에서 진짜 소리가 난 건지 알지 못한 채 다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다.
엄마, 이거 핸드폰 이상해. 어? 뭐가 이상해? 이거 챙겨 먹고 가. 엄마 회사 늦었다. 아니, 내 말 좀 진지하게 들어봐.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 난다니까. 엄마의 핸드폰도 가끔 그래. 엄마 간다. 아, 진짜 이상한 소리 난다니까. 엄마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나는 며칠간 계속 신경이 쓰이다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애들 다 모였는데 너만 못 와서 어쩌냐. 아, 그러게. 왜 일요일날 학원을 가야 되냐고. 야야, 너 아쉬울까봐 단톡방에 뭐 하나 보내놨다. 응? 갑자기 뭘? 아이씨, 깜짝아! 야! 이거 하지 말라고, 니들! 아니, 말해, 진짜. 아, 진짜 내가 무서운 사진 그만 보내라 했잖아. 에이, 네 반응이 꿀잼인 걸 어떡하냐고. 아, 진짜. 야, 나 전화 온다. 끊어라. 윤지스. 야, 이따가 저녁에 코너 가자. 아, 야, 나 이따 학원 가서 10시에 끝나서 안 될 것 같다. 아, 뭐야. 어? 근데 너 지금 여자랑 있냐? 나? 지금 집에서 학원 갈 준비해놓고 내 방에서 잠깐 누워있는데? 뭐래. 옆에 누가 쏙닥쏙닥거리는구만. 누나임? 나 누나 말고 형밖에 없는데? 어? 그럼 너 옆에서 계속 수군대는 여잔 뭐야? 어?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왜 그래? 뭐야? 야! 뭐야, 끊긴 거야? 아, 뭐야? 왜 저래, 진짜 무섭게. 야, 왜 그래? 뭔 일인데? 니 진짜 장난치지 말아라.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갑자기 그런 거잖아. 나 무서우니까 놀리지 말아라. 아, 진짜 뭐야. 뭔 일이었었는데. 뭐야, 왜 말이 없어? 아, 뭐야, 안 들려. 너 스피커 망가진 거 아니야? 아이, 깜짝아! 나는 너무 놀라 방에 혼자 있기 무서워서 핸드폰을 두고 거실로 나와버렸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은 외출 중이셨다.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서 폰을 놓고 학원을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쯤 방 안에서 또 의문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난 문을 쉽게 열지 못했고 망설이다 이 상황들을 증거도 없이 엄마에게 말하면 저번처럼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문을 열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였다. 뭐야, 윤지 전화 끊어졌는데 뭔 통화 중이래. 아이씨, 진짜 왜 이래. 그냥 폰 두고 나가야지. 그렇게 나는 핸드폰을 두고 학원에 갔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는 진지하게 말하는 내 모습에 요번엔 진지하게 들어주셨지만 이 내용들을 믿기 힘들어하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바로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 뒤에 나는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 아이씨, 또 가위 눌렸네. 아, 그냥 자야겠다. 아, 그래도 찝찝해서 움직이고 싶은데. 뭐야 저것들. 뭐야. 아, 뭐야 이게. 어디 갔어. 아이, 깜짝아. 왜 그래?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깨운 거구만. 나 가위 눌렸어가지고. 아빠, 나 오늘 거실에서 자야겠다 그냥. 아이씨, 어제 가위 도대체 왜 또 눌린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자겠어? 뭐야 이건? 무슨 민초카레야. 뭐 맨날 이런 걸 출시. 죄송합니다. 야, 이젠 움짤로 무서운 사진 보내냐? 진짜 작작하라고. 왔냐? 니 단톡방 왜 나갔어? 니가 무서운 거 보내서 버스에서 놀라가지고 소리 질렀잖아. 민초카레가 무섭긴 한데 그 정도라고? 야, 그거 시간 지나면 무서운 사진으로 바뀌는 움짤이잖아. 에? 뭔 소리야? 아닌데. 뭐? 개소리야. 야, 니 폰 줘봐. 나 톡방 나가서 니가 보낸 거 없어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게. 왜 이러냐? 야, 여기. 뭐야? 왜 안 바뀌어? 아니, 애초에 그거 움짤 아니고 나 그냥 캡처한 거야. 너가 속성 확인해보던지. 뭐? 뭐야? 이미지 봐야 되네? 나는 이날 충격을 먹어 엄마에게 사정사정하여 폰을 산 지 2달도 안 돼서 위약금을 물고 핸드폰을 바꿨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구가 보낸 사진에서 갑자기 나온 귀신 사진 원본을 찾으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때 그 사진은 뭐였으며 내 핸드폰에서 나온 음악 소리는 뭐였을까?
이 일은 썰구 운영자 냥이인 내가 중학생 때 직접 겪은 기괴했던 일이다. 그날은 여름방학 주말 점심쯤이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친구들과 같이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셨었고 나는 따라가기 싫어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됐다. 응? 누구지? 올 사람 딱히 없는데. 그냥 무시해야겠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이땐 몇 년 전이다 보니 집에 잡상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서 잡상인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크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 없이 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부서져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때부터 이상함을 여기고 문구멍으로 누군지 확인해보려고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도어락을 열고 비밀번호를 치기 시작했다. 난 이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섬뜩해서 문구멍으로 얼굴을 확인하기 무서워 확인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었다. 그런데 문에서 누군가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난 무서워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순간에도 문 밖에 의문의 사람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었다. 그래서 나는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서 문 앞으로 갔고 문구멍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뭐야? 아무도 없네. 간 건가? 그냥 잡상인이나 동네 초딩들이 장난친 건가? 힘 풀려. TV나 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몸에 힘이 풀려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TV를 봤는데 뭐야, 뭔 소리지? 나 잠들었었나? 근데 귀가 왜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지? 뭐야? 누구지? 일단 눈 감고 자는 척 해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왜 쳐다보고 있어? 깬 거 걸린 건가? 간 거 같은데. 빨리 집에서 도망쳐야 돼. 꿈이었구나. 근데 또 누가 쾅쾅거리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딸, 전화했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누가 집문 계속 두들기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 뭐? 누군데? 확인해봤어? 아니, 무서워서 확인 못했어. 확인했어야지. 잡상인들일 거야. 엄마가 경비실 연락해서 확인해보라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소리가 멈췄다. 그러다 또 문을 두드렸고 나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문구멍에 가서 정체를 확인하려 하였다. 경비 아저씨네. 엄마가 불렀구나. 학생 부모님이 연락했어가지고 누가 문 막 두드렸다며? 네, 맞아요. 요즘 이런 민원은 없었는데 이상하네. 인상 자기는 확인해봤어? 아니요. 무서워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 알면 좋을 텐데. 경비 아저씨, 옆집 문 쾅쾅거린 것 때문에 오신 거죠? 들으셨어요? 나 그 사람 얼굴까지 봤어. 옆집한테 하도 쾅쾅거리길래 문구멍으로 봤는데 어떤 남자가 문 쾅쾅 치더니 두리번두리번거리더라. 그러다 갑자기 우리 집 쪽으로 확 달려온 거 있지? 보다가 놀라서 나 자빠졌어. 그 이상한 사람 경찰에 넘겨버려야 해. 무서워서 살겠어? 아이고, 동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네. 1202호요. 예, 보관 중인데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아이고, 뭐 이리 급해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잠깐만요. 택배 때문에 3분만 있다 올게요. 학생, 좀만 기다려. 그렇게 경비 아저씨는 보관 중이던 택배 때문에 잠시 경비실로 가셨고 나는 경비 아저씨를 기다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네, 나가요. 너무 빨리 오셨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아까 옆집 아줌마 말론 문을 계속 두드렸던 사람은 남자라고 했어서 난 누구냐고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뭐야? 갑자기 비번을 왜 눌러? 뭐야? 갑자기 그 아줌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해서 나는 다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밀번호 이제 안 누르네. 갔나? 왜 바로 안 받아? 경비 아저씨 언제 오냐? 이것도 말해야겠다. 뭐야?
뭐야? 문구멍으로 우리 집 보고 있는 거야?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맞췄어? 어떻게 비번 맞춘 거야? 뭐야? 누구세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엄마 친구거든. 문 좀 열어줄래? 네?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신 건데요? 엄마 친구라니까.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던데? 너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아줌마 엄마랑 친해. 문 좀 열어줄래? 아니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문 좀 닫을게요. 잠겼습니다. 엄마 친구니까 문 열라고! 열렸습니다. 엄마 친구니까 이것 좀 열어줘. 따로 전화하시라고요. 신고할 거예요. 이거 빨리 열어봐. 응? 아줌마 엄마 친구야. 이거 풀어봐 빨리.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빼시라고요. 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빨리. 울어주면 놓을게. 아줌마가 집에 들어가서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니 놓으시라고요. 뭘 확인해요? 있잖아. 아줌마가 사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엄마 친구예요. 빨리 손 안 빼! 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여보, 경찰에 신고했어? 친구라니까 그러네. 아줌마가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그 정체불명의 아줌마는 사라졌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왔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까지 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주셨던 모양이다. 경찰분들은 당분간 우리 동네 순찰을 도시기로 해주셨고 그 뒤에 우리 부모님도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집에 허겁지겁 돌아오셨다. 내가 인상착의를 말하니 엄마는 그런 친구는 전혀 없다고 하셨고 친구에게 온 전화도 없다고 하셨다. 도대체 그 아줌마는 누구였으며 옆집 아줌마가 처음에 본 그 문을 두드린 남자는 누구였을까? 엄마는 자기 생일을 알아서 비밀번호를 푼 게 소름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라 하셔서 나는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꾸러 나왔다. 야, 재밌게 보셨나요? 저번에 좋아요가 2만이 넘어 찾아왔지만 조회수가 다소 낮습니다. 연재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죠. 다른 더 재밌는 공포툰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만이 넘는다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합력이 궁금해지는군요. 좋아요 가자!